꿈의 높이.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갈매기의 이름입니다.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바닷가에서 먹이를 찾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조나단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가지고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날개가 생각났습니다. 새의 본성은 날개를 가진 존재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날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법을 제대로 배워보고자 합니다. 무리를 떠난 조나단은 절벽에서 혼자 나는 법을 배웁니다.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자기만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때로는 벽돌처럼 바다에 처박히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날개를 훈련시키기 위해 늘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하나를 정해놓고 도전하고 그것을 해내면 다른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씩 최선을 다해 극복하며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나단은 자기 자신이 평범한 갈매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는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갈매기가 된 것입니다. 조나단은 날개를 가지고 높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날아보지 못한 경지까지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 그곳에서 그는 천국을 인식합니다. 거기서는 그 어떤 한계도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야를 사로잡은 것은 무한한 수평선 뿐이었습니다. 한계가 없는 세상을 경험하게 해준 것은 훈련이었습니다. 절벽에서 사막 같은 현실을 견뎌내며 고독하게 훈련에 임한 결과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훈련을 힌두교와 불교의 근간이 되는 산스크리트어로 아스케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흔히 금욕고행이라고 번역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금지시키고 힘든 일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힘들지 않다면 훈련의 대상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새에겐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존재에게 가장 멀리 보기 위한 경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꿈을 향한 생각의 높이가 그 경지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갈매기는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서 비상을 조용합니다. 인간을 학명으로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존재 혹은 이성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성은 인간의 전유물입니다. 갈매기에게 날개가 있듯이 인간에겐 이성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존재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쓸모없는 생각으로 인생에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이성을 책임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로지 먹고 사는 데 소용돼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걱정, 실망, 절망, 패배감, 후회 이런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존재에게 이런 것은 운명처럼 따라다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원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영원히 살고 싶나요? 그런 발상은 가능하지만 실현되지 못합니다. 종교적 신앙으로는 위로가 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간 이동을 마음대로 하고 싶나요? 생각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은 아무리 간절해도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근심 속에 빠뜨린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하며 포기를 표방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며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이런 문제가 고개를 들 때마다 제 가슴속 갈매기는 목이 터져라 외쳐댑니다.
넘어서지 못할 한계는 없다고. 삶은 살아있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꿈의 높이가 인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입니다.